어쩌라고. 응? 자, 2019년 고3 7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지문을 한번 살펴보다 합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 자, 계모노 씨와 친척 노태의 모해로 인해 첫날 밤 정을선에게 버림받은 유춘현은 여기서 춘현이라고 나왔네요. 자, 적삼에 혈서를 남기고 자결한다. 유승상은 딸 춘현의 혈서를 일구는 노 씨의 시비를 신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설의 앞부분, 그렇죠? 즉 계모형 소설에 이제 해당하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승상이 시비가 죄상을 털어놓지 않음에 노하여 형벌로 추문하였더니 호련 공중으로 외쳐왈 부치는 애매한 시비를 엄연치 말으소서 소녀의 애매한 누명을 자연 알리이다 하더니 호련 방 안에 앉았던 노씨 문 밖에 나와 엎어지며 안개 자욱하고 무슨 소리가 나더니 노씨 피를 무수히 토하고 죽는지라라는 거지, 그렇지? 자, 지금 바로 뭐다? 여기서 이 행동을 한 주체는 바로 사실 누구겠어? 그러면 죽은 춘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계모 노씨의 죽음을 나타내고, 그렇죠? 여기서는 전기적이고 권선 징악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모두 이르되 불축한 행실을 하다가 이렇듯 죽으니 신명이 무심치 아니타. 그렇죠? 바로 신이 이제 뭡니까? 무심하지 않구나 하고 불쌍한 소조는 이팔 청춘에 몹쓸 악명을 쓰고 죽으니 철천한 원한을 니라서 씻으리요. 노태는 그 경상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노씨 자녀는 그날부터 말도 못하고 세상 일을 버렸더라. 그래서 이 나쁜 계모에 의해 가지고 그 계모의 집안 자체도 지금 굉장히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죠? 자, 중요한 부분 지나서 자, 이 길에 다음 날에 유모를 따라 한 가지로 소조의 빈소에 이르러는 유모가 먼저 들어가 이르되 소저야 정시랑 상공이 오셨나이다. 소저가 대왈 어미는 어찌 저런 말을 하나뇨. 시랑이 나를 버렸거든 다시 오기 만무하니라. 유모가 다시 이르되 내 어찌 소저에게 허언을 아리고 거짓말을 하겠느냐. 지금 밖에 오신 상공이 곧 정시랑이시니 들어오시라 하리이까. 소저가 이르되 정시랑인지 분명히 오느냐. 유모가 어찌 거짓말을 하리이꼬. 자, 하고 나와 이대로 고한데 자, 어사가 친히 문 밖에서 소리하여와 생이 곧 정을선이니 나의 어리석음으로 부인이 누명을 쓰고 저렇듯 원혼이 되었으니 지금 죽은 귀신이랑 대화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대단하죠, 그렇죠? 자, 그 외에 다른 말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꼬. 을선이 곧 황명을 받자와 이곳에 와서 부인의 애매함을 깨닫사오니 백골이나 보고 이곳에서 한 가지로 주고 부인의 각골지원을 위로코자 하나니 부인의 명백한 혼령은 용렬한 을선의 죄를 사하시면 잠깐 배웠고 위로함을 바라나이다. 해서 지금 죽은 그 뭡니까? 그 춘현에게 지금 자신의 죄를 지금 구하고 용서를 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말 끝에 크게 우니 소저가 유모를 불러. 그래서 여기서 소저가 지금 전부 다 추현을 나타내요. 그렇죠? 자,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왈 정시랑이 이곳에 오시기 만무하니 어디서 과객이 와서 원통하고 억울하게 죽은 몸을 이렇듯 조르다뇨. 부질없이 조르지 말고 빨리 가라. 역시 아직까지도 지금 뭡니까? 정을선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혼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을선이 돌아온 사실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하는 소리가 애절하여 원근에 사무치는지라. 그래서 가까이 멀리 다 사무치더라는 거죠. 유모가 수차 타이르되 듣지 않으니 시랑이 유모를 대하여 왈 내가 이렇듯 말하되 소저 듣지 아니하니 내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들어가 보리라. 유모가 말려왈 그러하면 좋지 않으니 있을지라 깊이 생각하소서. 그렇죠? 귀신한테 지금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사가 생각하되 그럼 여기서 어사도 역시 정을선입니다. 알겠죠? 고전 소설이 이렇게 어려운 점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 똑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니까 인물을 가리키는 말도 정리를 다 해놨더라고. 그죠? 그거를 다 외워주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죠?
그죠? 만약에 작품이 너무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된다 싶은 학생은 차라리 그거 다 외워주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는 철천지원, 그죠? 철천지 원수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철천지 원한이니 범연히 보지 못하리라 하고 황급히 생각하고 즉시 익주자사에게 관자하되 익주 순무어사 정을서는 자사에게 급히 할 말이 있으니 수일 내로 유송상 부중 농림원상으로 대령하라 하니 익주자사가 관자를 보고 황왕이 예를 갖추어 농림원상으로 오니 어사가 그늘에 앉아 민간사정을 묻고 와 내 전일에 유송상에게 여차여차한 일이 있더니 마침 일이 지나다가 유모를 만나 그동안 사연을 자세히 들으니 그 소저가 별세한 지 3년이로되 이리 하오니 어찌 가련치 않으리요. 이러므로 그 원혼을 위로토자 하니 자사는 나를 위하여 의혹을 풀게 하라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도 중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려서 이제 빠른 작품의 속도를 전개를 하고 있죠. 자, 자사가 듣기를 다 마치되 소저 빈소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하길. 자, 이는 곧 정상공이시 분명하고, 그죠? 나는 이 곡을 자사없더니 정어사의 분부를 들어 아뢰옵나니 존의하신 신령은 살피소서. 여기서 이제 지금 말이 안 통하니까 누구? 대리인을 지금 시켜가지고 자신이 정을성이라고 죽기는 싫었나봐요, 그지?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정일성이라고 믿도록 이제 남을 보낸 거죠, 그쵸? 이건 거의 암살 수준인데, 그지? 자,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와. 아무리 유명이 다르나 남녀 분명하거늘 어찌 외인을 만나리요. 아무리 분명한 정실왕이라 하되 내 어찌 고지 들으리요. 어사가 할 일 없이 이 연유를 천작께 추한데 상이 들으시고 애처롭게 여기사 원혼에게 벼슬을 하사하여 충렬 부인을 봉하시고 직첩과 교지를 내리시니 언관이 밤낮으로 내려와 소저 빈소 방문 앞에서 교지를 자세히 읽으니. 자,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임금에게 지금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천자에게 사실을 알리죠. 자, 그러니까 지금 후반부도 그렇고 전반부도 그렇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이제 뭡니까? 그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임금의 그런 힘을 빌리는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리 유명이 다르나 아비를 모르고 인군을 모르리요. 교지를 나려 너의 원혼을 깨닫게 하노라. 다음 페이지. 자, 정을 써내 상소를 보니 너의 참혹한 말을 어찌다 헤아리요. 너를 위하여 조서를 내리나니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 조서를 거역한즉 역명을 면치 못하리라 하였더라. 소저가 듣기를 다음에 그제야 유모를 불러와 천은이 만극하사 아녀자의 혼백을 위로하시고 또 가부가 틀림없는 줄을 밝히시니 황은이 태산같도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지금까지 믿지 않다가 바로 천자의 교지를 통해 자,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역시 권력은 달콤하죠, 그렇죠? 그렇게 본인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뜻도 듣지도 않다니, 그치? 그쵸? 자, 이나여, 그럼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이 조서, 교지, 이거는 바로 뭐다? 추연의 영혼이 정을선이 왔다는 걸 믿게 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나여, 실함을 청하여 들어오라 하거늘 어사가 유모를 따라 들어가 보니 좌우 창호가 겹겹이 닫혔거늘 어사가 좌우로 살피나 티끌이 자욱하여 인기를 분별치 못할지라. 그래서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마음에 비창하여 이불을 들고 보니 비록 살은 썩지 않았으나 시신이 뼈만 남은지라. 어사가 울며 와. 그렇죠. 지금 죽은 시신을 본 거죠. 자, 낭자야 나를 보면 능히 알소냐. 그 소저가 공중으로 대답하되 첩에 용납지 못할 죄를 사시고 천리 원정에 오시니 아무리 백골인들 어찌 감격치 않으리요. 첩이 광명한 죄인으로 상공에 하해 같은 인덕을 입사와 외라마온 직척을 받자오니 어찌 가문치 않으리이까. 어사왈 어찌하면 낭자가 다시 살아날고 소저가 답왈 첩을 살리려 하시거든 금성산 옥륜동을 찾아가 금성진인을 보고 약을 구하여 오시면 첩이 회생하려니와 상공이 어찌가 구하여 오심을 바라리 있고 어사가 기뻐 즉시 유모를 분부하여 행장을 차리라 하여
유목 부처를 데리고 집에 올라 여러 날 만에 옥륜동에 이르러 기엄한 산천을 넘어 도관을 찾으되 운무가 자욱하여, 그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능히 찾을 길이 없는지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그렇죠?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추연을, 그렇죠? 춘년이며, 춘년을 되살리는 이 위한 소재로 작용하고, 이런 거는 역시 전기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구해오라는 소리죠. 그죠?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소설이 이제 솔직히 약간 여기서 조금 판타지스럽게 내용이 빠져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을 구해가지고 추년을 이제 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 전반부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 즉, 추연이 죽은 상황에서 이제 뭡니까? 환생을 하기 위한 그런 중간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2025학년도 고3 11월 수능에 이제 실렸던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왜? 자, 앞부분 줄거리 봅시다. 자,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 부인의 모략으로 충렬 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충렬 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금섬이 아까 얘기했던 저 충렬 부인의 조력자 첫 번째 사람이죠. 이죠. 그죠? 자,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이 왕비는 바로 정을선의 어머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왕비는 정을선의 친모를 나타내고, 자, 여기서 이 월매도 역시 바로 뭐다? 충렬 부인의 조력자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해서 이 호첩은 바로 금섬의 오라버니입니다. 알겠습니까? 10이었던 금섬의 오라버니, 오빠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전쟁이 안 나가잖아. 노비인데? 앞이 안 나가고. 노비의 오빠면 당연히 노비겠죠? 그치, 신분이, 그치?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원수가 대경하여, 그쵸? 여기서 원수가 바로 정을선이 되겠죠. 정승상, 정을선이죠. 자, 원수가 대경하여 크게 놀라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자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자는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3일 만에 듣다라니 이때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그래서 숨겼던 사실을 토해내지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쭈오되 어서밖이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쭉 쫓아가겠나이다 라는 거지, 그렇지? 즉 여기서 바로 뭐다? 바로 충렬 부인을 지키기 위해,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한데 왕비 크게 놓아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며 문왈 묻기를 충렬 부인은 어디 계시나?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송통곡 왈 크게 이제 울면서 말하기를 승상은 답비 충렬 부인은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할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그쵸? 앞에서 내가 썼죠. 바로 부인이 지압 속에 숨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시오. 한데 부인이 눈을 떠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9년지수에 해갖고, 그래서 9년지수는 이제 그 뭡니까? 올려놓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자, 9년지수에 해갖고라고 할 때, 자 여기서 9년지수의 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옛 고사를 인용한 부분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중국 요난할 때 9년 동안 지속된 그 큰 홍수를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련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년 지수에 해갖고 7년 대안의 빗발같이, 그래서 7년 대안도 역시 고사를 인용한 거 두 번째. 자, 이건 이제 은나라 탕왕 때 7년 동안 내리 계속되던 큰 가뭄을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7년 대안에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니까라고 그만큼 간절히 바랐다는 거야. 그렇죠? 왜? 지금 여기서 9년 지수는 아까 뭐라고 해서 9년 동안 계속된 홍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간절히 하늘이 개고 해가 뜨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그럼 7년 대안은 바로 뭐다? 7년 동안 계속된 가뭄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가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뭡니까? 간절하게 비가 내리기를 바랬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뭐다? 자신이 그 뭡니까? 정을 쏘는 기다린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거를 고사를 인용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꺽쇠를 표시하고 씁시다. 빗발같이 바라더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 저 인물의 간절함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히 정을선을 만나길 바랬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적었습니까? 예. 자, 보도록 합시다. 왜 우리스 글쎄. 자, 그래서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무명을 씻겨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요? 어디에 뭡니까? 그 참혹한 형상을 비교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라는 거죠.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 쓰였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슬픔에 매우 야유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세 왕비전에 배운데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은 바로 뭐다? 여기서 사연은 바로 정렬 부인의 모함 내용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왕비는 뭐다? 정렬 부인이 말한 게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사연은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왈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저 다음 페이지. 자, 하묘왈 처음에 그놈이 충렬 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아으셨나이까?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정을선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처음에 그 모시마가 뭐 아내 방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바로 뭡니까? 신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한 질문 의도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왕비, 즉 친모가, 그렇죠? 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어떻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즉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로 뭐다? 그 뭡니까? 충렬 부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왕비왈
사촌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그래서 사촌오라비한테 들었다는 거죠. 하신데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자 여기서 이 복록이 그렇죠? 바로 여기 있었던 사촌오라비이고, 자 이 복록이 바로 뭐다? 정렬부인의 조력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재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이미 자살을 했다는 거죠. 자, 할 일 없이 옥조를 잡아들여 어미 문왈, 너희는 어찌 충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래라. 하신데 목줄이 급히 여쭈오되 얼굴이 상하여 암울한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등 소견에 충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고 하올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년이 이를 듣고, 자 여기서 이 금년 그렇죠? 자 얘도 역시 바로 뭐다? 얘가 조력자 1번이고 정렬부인의 조력자 2번이 되겠죠. 이가 되죠. 그렇죠? 자,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다 하나이다. 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내게 궁문하니 다른 대로 보아라. 그렇죠? 자,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라는 거죠. 그만큼 역시 엄숙하더라. 사실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그 지문하고 같은 부분의 내용인데 이제 표현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자, 여기서도 역시 과장법을 사용해 가지고 바로 이런 엄숙한 분위기를, 엄중한 분위기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장과 하나 더 있죠. 비유도 쓰였죠. 그 중에서도 직유. 표현 방식도 다 똑같지만 이제 어휘나 이런 점들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그렇죠? 금연이 할 일 없이 바로 아래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충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 그렇죠? 자,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충렬부인이 약으로 구경하며 곁에 있으심에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맞지 못하여 가심에 복록이 왕비께 잠소하여 연유를 낱낱이 아랜데 왕비 곁에 있다가 양천통곡하시며 내 밟지 못하여 악녀의 꿰매 빠져 충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명목으로 충렬부인을 보리오호라 해서 이제 드디어 바로 뭐다? 오해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왕비는 자신이 오해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굴리고 크게 노하여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요?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구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그래서 역시 임금에게 지금 알려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으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소는 돈 수백 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여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겼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그래서 사건은 지금 이렇게 축약해서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사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어때?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듯이 상소를 올린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수능 특강에서 봤었던 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처단해 달라 하고 이제 부탁하는 방식으로 글을 마무리했다는 거는 두 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표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고 금연이 흉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뭡니까? 그 수능 특강과 수능에서는 좀 비슷한 장면이 실려 있어요. 약간 앞에 수능이 살짝 앞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부분이 완전히 끝맺으면 맺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거의 비슷한 장면이 지금 실려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근데 표현하는 방식은 두 글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있었던 2019년 이제 그 기출 문제였던 정을선전에서는 바로 뭡니까? 그거 앞부분 부분 바로 계모형 소설 해가지고 계모에 의해 가지고 그 추연이 죽게 되는 그 앞부분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작품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그 프린트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작품으로 요게 실려 있었죠. 그 바로 나리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그렇지? 죽여버렸다는 뜻이에요. 뭘? 복숭아 곁으로 나고 복숭아 곁으로 보낸다는 게. 너를 묻어버리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작품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이 작품은 이제 그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이제 대식적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일종의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 대상을 이제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복숭아 나무가 바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뭡니까? 그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시적 화자는 처음에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는 바로 뭐다?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자,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그 나무는 어떨 거라다?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내가 확인한 거야? 대충 생각한 거야? 생각한 거라는 거죠. 즉,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편견 혹은 고정관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화자는 바로 뭐다? 어떻게 보면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서 그렇죠?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화자는 복숭아 나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멀리로만이라고 해서 멀리로라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지, 반복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바로 뭐다? 대상과의 거리감을 부각시켜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바로 뭐다? 화자는 대상과 물리적 거리도 굉장히 먼 상태이고, 그 다음 심리적 거리도 굉장히 먼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썼습니까? 여기까지 썼어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서 멀리서 알았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흰 꽃과 분홍 꽃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천의 빛깔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천의 빛깔이라고 하는 게 바로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진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뭐다? 화자가 깨달은 내용은 바로 그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이 빛깔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화자가 깨달은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깨달음 때문에 바로 뭐다? 대상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자의 인식이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멀리서가 한 번만 쓰여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대상과의 거리가 변화를 하게 되죠. 어떻게? 물리적 거리는 여전히 멉니다. 멀리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좀 가까워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 변화, 그렇죠? 혹은 공간의 이동, 이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과 함께 실어놓은 작품이 바로 안도현의 간격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보면 자기는 이제 원래 숲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들이 그저 빼곡히 자란 심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산에 불이 나가지고 불 다 타고 난 자리에 자기가 가게 됐는데 그 숲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보니까 나무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제 심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는 바로 뭐야? 거리가 변화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인식이 전환됐는데, 이 작품의 특징은 바로 뭐다? 물리적 거리는 변화가 없었어.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심리적 거리가 변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대상과 멀리 있었고 그 멀리 있는 와중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바로 지금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을 이렇게 눈부시다는 말을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피우고 싶은 꽃잎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의인과 역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외로웠는데 외로운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의인법과 역설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대상의 본질을 알게 되는 데 참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화자는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게 됐고, 그로 인해서 대상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죠? 왜? 실망인데.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연을 보도록 합시다. 자,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다 쓸 무렵. 그쵸? 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화자는 저녁이 오는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다?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로소 여기에서 바로 뭐다? 대상과의 거리 변화가 한 번 더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는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졌고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을 보게 되면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원래는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시 바로 뭐다? 도치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자가 들은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뭐다? 바로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찌를까요? 이제 그것만 노리고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큰일인데 이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봐도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담은 시가 바로 나이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작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프린트에는 없었지만 선생님이 이제 함께 공부하면 좋은 작품. 실제로 이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가 여러분들 고2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긴 해요. 이게 지학사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학습 활동에 같이 실려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공부하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져왔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멀리. 그치,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라고 했다는 거죠. 그죠? 즉,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화자는 그쵸? 대상과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멀리서 뭐 바라보고 있을 때는 바로 뭐다? 깨달음을 얻기 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화자는 다 적었어요? 네. 이상한데. 왜요? 제가 필기가 너무 빠른데. 원래 손 빨라요.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빠릅니다. 일단 검사해봐야겠다. 자,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숲에 대한 화자의 편견, 고정관념 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숲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나무들이 빼곡히 심어져 가지고 이루는 게 숲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화자가 깨닫지 못한 게 바로 뭐다? 넓거나 좁은 간격의 존재를 몰랐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 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자,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룰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대상과 화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감소했죠. 즉 공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걸 보고서야 알았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뭐다? 그러고 나서야 대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작품하고 차이점은 바로 뭐다?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는 멀리 있으면서 고정관념을 가졌고 여전히 멀리 있으면서 근데 깨달음을 얻었죠. 그리고 공간을 이동해가지고 대상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작품은 뭐다?
멀리 있을 때는 몰랐다가 가까이 가 본 다음에 알게 된 거야. 공간의 이동이 있은 다음에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 복숭아 나무는 그 공간의 이동 전에 깨달음을 얻고 이동을 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의미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나무는 뭐야? 함께 살 수가 없다고 해서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간격과 간격이 모인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그죠?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위한 거리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간격이 있어야지 어떻게? 울룰창창 숲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격이 있어야지만 바로 뭐다?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무는 사실 사람을 상징하는 그러한 시어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전에 이제 그 뭡니까? 일종의 그 포엠툰이라고 해서 시가 같은 그런 내용을 약간 만화식으로 표현한 책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한 여러분들 나이 때쯤이었을 겁니다. 알겠죠? 한 20년 전이죠. 20년 더 됐구나. 한 25년 전이죠. 그렇죠? 더 됐나? 그치? 그 정도 전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알겠죠? 어느 날 고슴도치가 2마리가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고슴도치는 서로의 체온을 만나게 되면은 따뜻해질 거다 해가지고 둘이 확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가까워지니까 고슴도치는 서로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다시 멀어졌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또 그런데 또 계속 날씨가 추우니까 고슴도치는 또 더 가까이 갔다가 또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또 멀어지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결국 고슴도치는 바로 뭐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자신들의 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를 찾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만화가 있었어요. 알겠죠? 거기서 바로 얘기하는 거 바로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막 우리는 뭐 베프다, 뭐 XR 친구다, 막 이래가지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리고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알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두어야 될 거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거리를 지켰을 때 인간관계가 더욱더 원만해질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그린 시가 바로 이 안도연의 간격이라고 하는 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 사람이 너무 그 사람의 치부까지도 다 알고 그걸 그걸 들춰내고 이러는 사이가 돼버리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서로 지켜야 될 건 지켜주고 서로 존중해야 될 거는 존중해주고 서로 예의를 차려야 될 거는 예의도 차리고 아무리 그게 친한 친구 사이, 가족 사이, 부모 자식 사이 관계라고 하더라도 바로 뭐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거리는 두어야 된다는 거고 이 거리가 오히려 뭐다? 나무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라야지 울창한 숲을 이루듯이 인간 사회도 원만하고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약간 여러 수천 개의 빛깔이 있다. 그런 본질적 모습. 그치, 그거는 일종의 우리가 대상의 본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쌓인 생각이 아닌 그 진짜 대상의 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제는 다릅니다. 두 작품의 주제는 알겠죠? 그래서 본 모습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일종의 대상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는 알겠죠? 그렇지. 편견을 버리고 대상의 진짜 진정한 모습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안도연의 간격은 바로 뭐다?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지 우리 사회가 더욱더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세요. 주제는 또 달라요. 되게
그렇죠. 약간 철학적이기도 한 그런 내용이긴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가만히 우리 일상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막 시시콜콜 막 여러분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옆에서 막 참견하고 여러분들 막 치고도 막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족들이 틀어지는 이유가 가장 제일 1순위가 그거죠. 서로의 그런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가족들 사이가 틀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가족 사이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간격이라고 하는 거리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오히려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시간 너무 잔인해요.